자, 두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제목에서 보이다시피, 정말 심각한 사연입니다. 뭐, 제가 항상 심각한 사연들만 골라서 했죠. 예, 심각한 사연. 뭐, 밝은 사연보다는 우울하고 굉장히 뭔가 좀 현실에 굉장히 빡빡한 그런 사연들만 했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고민 사연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참, 이 가정폭력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문의 사연이고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그냥 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난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처럼 본인 주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처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폭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처에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사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용기 있게 사연을 보내주신 파루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흉기난동 아버지를 따르는 동생 의절해야 되나. 붕어 형님 안녕하세요. 2년 전부터 마음 힘들 때 회사에서 몰래 들으며 일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사드리긴 처음이네요. 사연 쓰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개 사연이니 하지만 혼자 계속 고민만 하다가 제가 점점 이상해질 것 같아서 여쭈게 되었고 다른 분들 의견도 솔직히 궁금합니다. 저는 30초 여자 회사원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요. 이혼하신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남동생이 있고요. 23살 때 아버지가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데 호칭이 딱히 없으니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엄마 결혼 전 외가내, 그러니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내에 가택침입,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어보니 엄마가 왜 결혼식도 안 올렸고 그렇게도 자기 친정 눈치를 보며 아버지랑 사이도 안 좋은지 궁금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아버지 관계를 개선시키고 가족끼리 대화시키려고 당시 부모님 사이를 오갔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엄마는 결혼할 때 10,000원 한 푼 보태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그걸 엄마한테 묻게 됩니다. 그리고는 왜 결혼식도 못했고 돈 한 푼 못 가져 나오는지를 알게 되었죠. 엄마는 간철하여 아빠의 범죄를 덮고 결혼했다는 것을. 지금 시간으로 보면 4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 사건이. 당시 아버지는 친구와 술 마셔 만취했고 술 기운에 엄마 가족 내 가택 침입을 했다 합니다. 할머니와 이모 할머니는 직접적으로 칼에 맞아 피가 났고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났었다 합니다. 그런 짓을 한 이유는 엄마와 결혼을 반대해서 추정. 이후 아버지는 당연히 유치장에 며칠 동안 갇혔고요. 근데 그 당시 법이 꽤나 허술했나 봅니다. 엄마는 아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정하며 봐달라고 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걸 또 합의를 했나 봅니다. 당사자들이 봐주니 유치장에서 풀려났다는군요. 더 미치겠는 점은 엄마는 그 이후 가족의 평화를 위해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사건을 자신 가슴속에 묻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평생 가슴속에 묻고 가려 했는데 아버지의 폭언이 심해져 사이는 점점 틀어졌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대화 시도해보겠다며 오며 가며 얘기를 듣던 와중 아버지가 엄마가 혼수를 해온 게 없다며 엄마를 원망하는 망언을 한 겁니다. 당연히 엄마 인내심도 폭발을 했고 진실을 저에게 다 폭로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더 이상 아버지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 들킨 이후로 아버지는 이판사판이었는지 폭언에 폭행까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로 가족은커녕 원수지간이 된 상태, 집안 분위기는 와장창 되었고 심한 와장창이 될 때마다 아버지는 물건을 집어던졌고 엄마는 주먹을 떼었습니다. 당연히 경찰 신고도 했었고 경찰 출동 2번 나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동생 정서가 걱정되었지만 당장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공감하고 엄마와 한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엄마였거든요. 자기 부모한테 칼을 들이민 인간이랑 어찌 같이 살면서 아이도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저라니 제 존재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냥 어디로든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대충 취업을 하였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독립을 했고 서서히 괜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기억은 몇 년의 주기로 저를 찾아왔으니 그 후로 2년 후 엄마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 폭행과 과거 사건으로 인해 본인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날 거라 생각한 아버지는 절대 이혼 안 하는 쪽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폭력 사건과 경찰 신고 내역을 이용하여 형사 고발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지 못했고 민사소송으로 집행되었고 아주 정상적인 아버지의 신분으로 제 동생 면접권을 받았고 주 1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흉기 사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함께 술을 먹었던 친구도 증인으로 섭외. 술을 이용하는 게 범죄자의 흔한 패턴이라 생각했었는데 내비란 사람이 그걸 이용하다니 충격. 둘째, 20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 없다는 것. 셋째, 그때 합의 보고 끝냈다는 것. 그리고 경찰 신고는 3번이 접수되어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기에 아쉽게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뻔뻔한 아버지의 모습에 2차로 다시 뒤통수를 맞는 충격을 받았고 엄마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긴 게 어딘가 생각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당시 판결이 아쉽습니다. 더 길게 싸웠더라면 당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했고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봤는데 일단 위자료가 없었고 양육비, 동생 매달 50만원 지급, 각서라고. 그리고 다시 명령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기억은 찾아왔습니다. 동생이 커가고 있던 겁니다. 그냥 커가면 다행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동생에게는 청령, 청빈,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저 아버지 때문에 동생은 아버지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매주 만나며. 엄마는 이미 그때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지 동생은 그 사건에 대해 일체 모르고 있었고 착한 척하며 동생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아버지가 역겨웠습니다. 저에게도 6년 전 당시 애비가 그런 짓을 했더라도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너에게 칼을 들이댄 것은 아니잖냐. 우리 사이는 천륜이냐 등등 아주 공자가 하실 법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대면서 저를 구슬리려고 했던 게 정말 역겹다 못해 의문도 들었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 모르는 건가? 천년 사이? 부모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무조건 섬기는 게 자식인 건지. 그래서 이제 고득이 된 동생도 알 건 알아야 한다 생각해서 그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은 충격도 안 받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런 아버지와 아무렇지 않게 만나는 동생이 바보 같고 이해가 안 되고 믿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랑 같은 핏줄 같은 처지는 동생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제 생각대로 안 되니 미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생은 저에 동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배신감과 실망감이 든 것이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비겁한 것 같지만 저는 동생을 많이 좋아하고 또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땐 기저귀로 갈아주고 장난도 치고 말하기 시작할 때 같이 뽀로로 보면서 까르르 웃던 그 시절. 하지만 저는 도망쳤고 동생은 그동안 순식간에 커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안 믿고 안 듣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그냥 그 사건 얘기하지 말고 동생에겐 아버지가 좋은 사람으로 평생 남게 놔뒀어야 했나. 그런 후회도 되고. 저는 아직까지 혼란스러운데 진지하게 괜찮냐 물어봤는데 정말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들 괜찮아 보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유난 떨고 있는 것 같은. 제가 도덕 기준이 높은 걸까요? 그래서 그냥 그래라 놔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게 된 제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동생과도 의절해야 하는지입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계속 만나는 이상 동생을 만나면 아버지가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요. 하지만 동생과 의절하기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제 트라우마도. 그나마 다 커서 그런 일을 겪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상한 인식이 생겨버렸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아버지란 존재가 나오면 자식들이 괜히 부럽고 자격지심 들고 열등과 같은 기분이 듭니다. 위험 있는 아버지가 결정을 탁 내리거나 멋진 모습을 보일 때 감동적인 장면 등을 더 지켜보기 힘들고요. 당시 아버지랑 비슷한 실루엣이나 뒷모습을 보면 소름이 돋고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과 약을 먹은 지 5년이 넘게 했는데
정신과약은 응급처치지 근본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재벌이 한 번에 20만 원씩 하는 죄송합니다. 20만 원씩 하는 심리 상담소를 이용할 수도 없었고 비싸네요. 4개월 치료 과정 추천받았는 300만 원이 넘었다고요. 자, 추가. 혹시나 저희가 나중에 아버지 부양 문제 이야기가 나올까 봐서요. 솔직히 걱정은 그리 되지 않습니다. 저도 두려워 여러 가지로 알아봤던 적이 있었는데 부양비를 받으려면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기초수급이 부양비보다 좋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65 이후에 거의 기초수급을 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동생 사이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 부모 형님과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붕어 형 썰방 흥하자. 네, 안 흥이 됩니다. 다른 분들의 재밌는 썰을 듣는 건 일하다 고될 때 같이 한 잔 기울여주는 친구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도 됩니까? 파로르님 죄송한데 파로르님 죄송한데 파로르님도 지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 않죠? 그럼 내가 좀 쓴소리 되겠습니까? 좀, 좀 심한 얘기 해도 될까요? 허락을 맡아야겠어요. 사연자분한테. 자, 쭈님, 저분 아버지도 노답이거든요? 저분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어제 어제 사연도 충격적인데, 와, 악마다, 악마. 악마예요, 악마. 악마입니다. 인간의 탈수는 악마입니다. 몬스터. 와, 그건 민선이 죄송한데 장난칠 기분은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럴 때 개그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눈치가 없으시네요. 아, 일단 아버지는 범죄자가 맞습니다. 범죄자가 맞고요. 그냥 범죄자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의 상해죄까지 해가 특가법까지 해가지고 원래는 깜빵을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중범죄자네, 중범죄자. 그것도 어떻게 처가에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있잖아요. 파로르님 본인도 충격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범행을 당했던 피해자죠. 할머니, 와, 진짜 열받는다. 진짜. 저는 솔직히 좀 심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괴물입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괴물이에요. 나이 먹은 괴물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 곳이 못하면 사람을 안 부릅니다. 태어났으니까 다 아버지야? 핏줄이니까 다 아버지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가족 인생도 가족 인생이지만 그 처가 식구들 인생까지 같이 밀어버린 거잖아요. 한 명 때문에 몇 명이 집합인 거야, 여러분. 가정 하나가 휘둘려도 가정 하나가 휘둘려도 그것만으로도 문제야. 그런데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뭐 처간의 식구들끼리 전부 다 큰 상처를 줘버린 거죠. 평생 상처. 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8호는 잘 들으세요. 그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술 먹은 사람이 본성이 아니라 그냥 본성이 원래 저런 거예요. 본성이 저런 거야. 그냥 인간이 막대 먹은 거예요. 파로디님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마음먹는 게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본인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야. 우리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평정심 유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듣고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건 그 사람이 사이코예요. 침착하지 않아야 정상이야. 왜냐,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렸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해놓고서 뻔뻔하게 있으면 살고 있잖아. 원래는 깜빵을 가고 사람 취급 못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회인으로 못 살아야 돼. 원래 같았으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살인 미수죄 넣어가지고 그냥 전과자 만들어서 아예 사회에서 정상인을 못 살게 만들었어야 돼. 그냥 밑바닥 체험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지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존나 웃긴 게 그거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누가 봐도 심하게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잘못할 정도를 이거 도가 지나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윤리적으로 봐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뭐 이런 얘기 좀 처음 듣습니다, 진짜. 이런 막장 같은 스토리를. 그러니까 파르르님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남들한테도 얘기 못했을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를? 아,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저분이. 지금까지. 맞잖아요. 가족 얘기 나올 때마다 저 생각이 안 났겠냐 말이죠. 나죠, 저게. 나도 지금 충격적인데. 제3자가 들어 충격적인데,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근데 파루르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파루르님한테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파루님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행복이야. 본인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연자분한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저 어제 쭈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가족들의 행복이 아닌 본인의 행복이에요. 동생이 행복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행복한 거 중요하지 않고, 악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악마라 얘기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님은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 불행했잖아요. 님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살아야죠. 여기서 초점은 그겁니다. 뭐 지금 뭐 법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뭐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끝난 것에 대한 미련 두지 맙시다. 물론 쉽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미련을 두면 계속 생각난단 말인 거예요. 계속 생각나잖아. 지금 8월인도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미 지금 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거나 어떻게 뭐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막 그때 생각한단 말이야. 아, 그때 차라리 이걸 미리 그때 신고했으면 어떻게 해서든 뭐 코만 못게 한다거나 밖에 못 나가게 했으든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뭐 법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을 뭐 처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파도님도 알고 계시죠? 이거는 본인도. 그리고 좀 파도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본인의 행복이야. 본인 나의 행복. 그러면 왜 파도님은 지금까지 본인의 행복을 가져가지 못했을까? 파도님도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내가 돈을 벌고 싶고 사회생활 빨리 하고 싶어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취업한 거잖아. 살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재미 못 살 것 같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내 행복을 찾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파로님 안 그렇습니까? 근데 파로님은 그런 건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만약에 나왔으면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가족을 안 보고
좀 남처럼 생각해도 상관없었어요. 차라리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도 안해. 나부터 정신 차리고 나만 앞가림하자 생각하고 차라리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으면 좀 덜했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독립을 하면서도 마음은 지금 가족들한테 가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지나치게 써버리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도 계속 생각나게 되고 계속 마주치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동생한테 특히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동생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막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만 신경 쓰고 살자. 철저하게 나만 보자.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솔직히 경찰 신고 3번 넘어서 접근금지라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내 비판하고 싶습니다. 파로드님. 우리나라 가정폭력 그 법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개쓰레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그것이 알시다에 대해서도 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이 문제점이 이 법적인 문제점이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적극금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맘먹고 가면 그만이야. 적극금지 신청한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무슨 뭐 그 사람 뭐 집에 뭐 어? 못 나오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말만 적극금지 한다는 거지. 이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이 가정폭력 이 범죄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외부로 안 알려진다는 거야. 파로님도 아시겠고 저 어제 그 쭈님도 아시겠지만 이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외부로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파로님 지금 이런 상황들도 아마 그 악마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악마인지 모른다는 거야. 또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변엔 다 포섭을 해놔요. 포섭을 잘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야. 아까 뭐 친구 증인 썼다고 했잖아요. 그 증인도 그 증인 쓴 사람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워낙에 주변에 이미지 관리 잘 해놓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설령 뭐 그런 행동 했다 하더라도 에이 설마 그랬겠어 그냥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한계가 한계치가 있어요. 명확한 한계치가 있고 그리고 작정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정하고 그 아버지랑 작자 그 대부분이 가해자가 아버지죠. 그 아버지랑 작자가 작정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 쪽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팔다리를 묶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팔다리를. 근데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범죄라는 게 정말 심각하거든. 일반 강력범죄 이상은 심각합니다. 왜냐? 외부를 안 알려지기 때문에. 외부를 안 알려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쉬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들 태도도 솔직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성을 못 느껴요. 그분들이. 뭔가.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파로드님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가족들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들 생각하지 마.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머니 인생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동생 인생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음. 어머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동생 입장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해줄 필요 없어요. 이해하거나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설득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힘든 게 그런 거야.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아버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싶고, 저 사람들이 특히 동생은 아버지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잖아요. 근데 님이 해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인간의 사람 마음이라는 건 타인이 어떻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미 클 대로 컸잖아요. 파로는 옆에 가서 뭐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번번이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상처도 누가 입냐? 본인이 입는 거예요, 본인이. 맞잖아요. 왜 내 말을 안 믿을까? 동생도 아빠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래라 저래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인생이야, 각자 인생.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뭐 가정폭력 범죄 이런 게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8월인도 이제 30대 초반이 되고 나라가 살고 동생도 이제 뭐 대학생 되고 군대 갔다 오면 지 살길 찾아가겠죠. 그럼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뭐 같이 살고 뭐 살부비고 살 수 없는 거죠. 각자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8월은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마음을 떨쳐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8월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왕래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인생은 그냥 그분들 알아서 살다고. 왜냐하면 이미 너무 시달렸어요. 너무 시달렸어. 시달려도 너무 시달렸어요. 이거 이렇게 시달리는 동안 내 청춘이 날아가 버렸어요. 내 꽃다운 시절 다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한테 보상받냐 말이에요. 차라리 난 파루르님한테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냥. 가요도 어떻게 되건 간에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파루르님? 내가 그때 20살 나와가지고 그냥 가족들 연락 끊고 어 뭐 대때라 대한 식으로 그냥 어떤 일이 발생하건 간에 내 인생 찾아가겠다 살았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러니까 파로님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30대 초반이고 사회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제 남자들 여자 사회생활하고 내 공간에 차지하게 되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였고 내 인생만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내 앞가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가족들이 뭐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건 간에 그건 그 사람들 몫이에요. 죄책감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죄책감 들어요? 님 범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파로드님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그렇게 했을 거야. 파로드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세요.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 님 누구한테 뭐 상처를 줬다거나 그 동생한테 미안해한다거나 그렇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어요. 동성애한테 미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동생을 생각했으면 못 나왔을 거야. 님도 생각해보세요. 님 혼자 왜 나왔어요? 동생까지 끌고 나와서 왠지 쫓아올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온 거잖아요. 어차피 동생도 알아서 살 겁니다. 알아서 사고 그리고 이제 동생도 컸으니까 나가 사는 기간도 오래됐고 각자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동생도 아마 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각자 이제 각자의 길대로 사는 거예요. 뭐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동생도 되게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게, 동생은 이제 님 말 안 들을 거예요. 동생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님이? 님이 왜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 보고 책임지라고 하세요. 그 사람 보고 책임지라고 해. 왜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님이 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냥 가족이 일환일 뿐이지 해결사가 아니에요. 내 목숨 건사하고 내 미래 책임질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죠. 그 사람도 뭐 한 겁니까, 그러면? 동생 책임질 돈, 동생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가오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도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내 인생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만. 파도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경과 정신적인 트라우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내 것만 생각해. 내 것만 분리시켜야 됩니다. 분리시키지 못하고 자꾸 머릿속에 같이 집어넣어 버리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힘든 거야.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그냥 남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남이라 생각해도 되고, 명절을 안 찾아가도 됩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저는 솔직히 남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남으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냥 돌아갔을 때만 그때 얼굴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파르르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매정해 보이겠죠. 어떻게, 그래도 피를 맺은 가족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가족이었어야 말이죠. 정상적이지 않잖아, 이건. 결혼 시작부터 가정 파탄의 조짐이 이미 크게 일어났는데, 이미 갈 때까지 가버렸는데, 이제 와서 정을 생각한다? 가족을 생각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내가 동생을 어떻게든 책임져야 돼.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동생은 엇나갈 거예요. 어차피 동생도 지 인생입니다. 그리고 동생도 솔직히 내가 봐도 착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님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동생 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버지 편을 든다는 것 자체는, 난 그거 자체만으로도 솔직히 나는 동생이 그렇게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흉악 범죄랑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그 얘기를 듣고도 아버지 옆에 있고 아버지 편을 든다. 그럼 님도 아셔야 됩니다. 얘도 아버지랑 같은 마음이구나. 내가 나오라 해서 내 손잡고 야 나가자 했을 때 절대 나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일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종일님도 이 얘기 들으니까 공감 가시겠네요. 종일님보다 더 심각한 사연입니다. 내가 보니까 동생이 약간 아버지의 측면을 닮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동생 내가 봤을 때 착한 사람 아니야. 본인은 본인 동생이니까 오랫동안 내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모기도 시키고 해가지고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미워하지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들어놓고도 아버지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만으로도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야. 아무리 동생이 좋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요,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1000명한테 물어보면 1000명이 전부 다 나쁜 놈 얘기해야 돼. 천하의 나쁜 놈.
나쁜 놈 쓰레기를 얘기해야 됩니다. 악마죠, 악마.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미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랑 다른 생각. 나랑 다른 객체예요. 오히려 같이 연락하고 지내게 되면 상처 입는 건 본인이라는 거야. 나만 힘들고 괴롭고. 동생 알아서 살게끔 놔두세요. 그래서 파로르님. 지가 알아서 살겠죠 뭐. 뭐 착하게 해서든 망나니 짓을 하기든 뭐 지 인생입니다, 지 인생. 그래서 파로님한테 중요한 거는 가족들 신경이 이제 가족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너무 책임감이나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거기에 너무 매여 있었다. 근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사건 일어나기 전에 행복했다고 하고 제가 나온 살 앨범까지 다 훔쳐갔어요. 저는 사랑하는 걸까요? 6년 전에도 저 구슬려고 했었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그것을 확실하게 해줄게. 아버지란 사람이 얼마나 야가는지는 확실하게 해줄게. 자 사랑한 게 아니라요.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야. 살려고. 증거 없애려고. 어떻게든 지 목숨 부지하려고 빼간 거예요. 생각해봐. 왜 사건 터져야 그 짓을 하는 건데? 평소엔 안 하고. 평소에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정말 그 말이 확실한 거라고 하면 평소에 잘했어야 돼. 파로르님한테. 평소에 잘하지도 못하는데 지가 뭔가 꿀릴 것 같으니까 그걸 다 훔쳐간다? 그리고 아직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대학교 1학기 등록금 내줬었는데 그 6년 이후로 의제를 했으니 값이도 왜 갚아야 되죠? 아니 그걸 왜 갚아야 돼? 1학기밖에 안 내줬잖아. 나머지 님이 냈잖아요. 왜 그걸 왜 님이 갚아줘야 돼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면 부모님이면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걸 왜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니 무슨 한 학기밖에 안 내줬는데 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갚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를 왜 구구절절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무슨 뭐 각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채용증 써가지고 네가 돈 벌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부모 관계, 가족 간의 재산 관련된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부모 뭐 아버지가 뭐 딸한테 뭐 등록금 한 학기 내줬는 거 내가 돌려받아야겠다.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기가 돈도 많이 내면서 너 키우고 어떻게 키웠는데 넌 너무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 좀 심하게 얘기해. 개소리.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안수. 자봐, 파로르님. 이제 안소가 넘어갈 때 됐잖아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 파로르님, 아버지의 가스라이팅이 님이 현혹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수법이야, 수법. 자기, 자기가 유리한 지점을 얻으려고 하는 수법이에요.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진심이었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야. 꼼수가 있는 거야, 꼼수가. 원래 당연하게 자식들한테 그런 마음 먹었던 게 아니라 지가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가족들한테 뭔가 좀 빼먹으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님한테 세뇌교육 하는 거야, 세뇌교육. 왜 그런지 아세요? 파도네 내가 얘기해 줄까? 이거. 파도네님 지금 돈을 벌고 있잖아. 경제활동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이 사람은 지금 나이 들면 이제 돈 벌 방법이 없어. 돈 나올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궁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겠어요? 현재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그건 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할게. 그럼 사이코패스는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까? 앨범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만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사페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사이코패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이코패스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걸 정각을 결부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정이 없어요. 자, 사이코패스는 우리는 그걸 정이라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뭔가 유리하고 자기들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거를 자기 딴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내가 키운 정이 있고 미련이 남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득시키죠. 그래서 너고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설득이 안 돼. 파로를 잘 들으세요.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야. 설득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겪어놓고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봤을 때 그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 사페란 느낌 있냐 주변 사람들 포섭을 굉장히 잘해놔. 가스라이팅이나 포섭을 굉장히 잘해놔요. 동생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동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 포섭을 잘해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오잖아. 그 증인선 친구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자기가 계속 억울하다 하면서 이런 사연이 있었다 하면서 누가 봐도 억울하지 않거든요. 범죄는 범죄단 말이야. 사이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당한 게 자기가 잘못한 건데 막상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 너 같으면 안 하겠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해가지고. 그럼 상당 사람들이 들으면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듣고 보면 피해자 같아. 오히려 피해를 준 쪽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버려요. 그랬으니까 증인을 했겠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이것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의 의도에 맞게 이것저것 조종할 줄 아는 거예요. 약간 어떤 건지 아세요? 약간 주변 사람들 마요네트처럼 팔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자, 그거 아셔야 돼. 8월에는 그거 아셔야 돼요. 천륜이고 나발이고 끝났다는 이거 솔직히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아버지는 절대 그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동한다는 거야. 명심하세요. 그걸 천륜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다 쓰레기고 다 못 쓸 인간이야. 그거를 합리화시켜버리면. 대한민국의 아버지는 다 그런 짓 저지러 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라고 지금 칭하시는 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대한민국 아버지를 능욕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든요. 하려고 하지도 않거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천륜 좋아하네. 무슨 천륜이야? 만 명한테 물어보세요. 만 명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런 걸 천년을 결부 넘어지는 것 자체가 정상이 맞냐고.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누가 봐도. 설득당하지 마세요, 파로르님. 일체 대화를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만날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솔직히 좀 심하게 얘기할까? 나중에 아버지분이 돌아가신다 하도 장례식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냥. 유류품 다 싹 다 태우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힘든 건 그래놓고 자기는 기타 치고 봉사하러 다닌 사진, 카톡 사진 올렸더라고요. 동생 카톡 보다 본인이 봤는데. 그러면 그것도 보지 마세요. 내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이코패스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겉과 속을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을 속이는 거야. 주변 사람들한테는 천사인 척하고 막상 악마 짓을 하는 거예요. 막상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가 보지 말라고 하고 보지 말고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계속 보면 나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애초에 보면 안 돼. 평생 그딴 짓이나 하고 살라고 하세요, 그냥. 그런 사이코 짓이나 하고 살라고 하세요. 파론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지만, 그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역겨운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깜빵이 있어야 돼.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절대 엮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인격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넌 카카오톡도 지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카카오톡도 필요 없는 거 아니면 아예 조금이라도 연락될 수 있고 하는 거는 다 지우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거 없애도 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안 봐야 되는 거야. 자, 파로는 잘 들으세요. 그런 것들을 안 봐야 님이 사는 거예요. 안 봐야. 안 봐야 사는 거다. 안 봐야. 종일님. 종일님, 자, 잘 오셨네. 파로드님. 저 종일님도 님하고 비슷한 어떤 님보다 심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비슷한 환경에 자라신 분이에요. 저분한테 얘기했어요. 나 저분한테. 아예 안 보고 살아야 된다고. 종일님 안 보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1년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저분한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지 말라니까. 빠져나오게 하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그냥 동생 저렇게 살도록 내버려 달라는 거야. 음? 동생 저렇게 살때 내버려 두세요. 뭐 진생이야, 진생. 이민생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에 자꾸 본인이 엮여가지고 왜 본인이 자꾸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안 보고 사는 게 답이라니까. 안 보고 사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래도 나름 오랫동안 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한 번에 끊을 수가 있냐 하는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정이 무서운 게 그런 거야. 내가 정문화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운을 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뭉개버리거든요. 이 정문화가. 정이라는 것 때문에 끊어야 되는 걸 못 끊고 있잖아 지금. 장관님 먹으세요? 이 정 때문에 님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데. 잃어버린 게 상처 입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그래 동생 좋겠었는데 부정할 수가 없네요. 동생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런 아버지라도 등록금 내줬고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동생도 정상이 아니라는 거야. 누가 봐도 나쁜 놈이야. 누가 봐도.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아니 그건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런 마음을 먹냐 말이야 파로드니. 왜 내가 동생을 진작에 왜 빼오지 못했을까? 어떻게 데려오지 못했을까? 그걸 왜 생각을 했다는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 파로드니 뭔가 해결사가 아니라니까요. 해결사가 아니야.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구세주가 아니라니까요. 동생 인생 구제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 인생부터 구제하세요. 본인 인생부터. 내 인생부터 구제하시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가장 최상의 그림 뭔지 아세요, 파도르님? 파도르님이 어떤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버지와 연을 끊어가지고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데서 그냥 신접사인 차리고 사는 게 난 최상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부모님 존재 완전히 잊고 외국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파로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거야.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의라는 그 하나 한 글자에 묶여가지고 이런 판단을 자꾸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지만 자꾸 정과 미전에 잡혀 있어 지금. 이걸 끊어야 된다니까요. 핵심은 그거라니까. 정과 미전을 끊어야 된다니까. 가위로 끊어야 싹둑 잘라야 님이 산다니까요. 그동안 님이 힘들었던 이유는 못 잘라서 그래. 못 잘라서. 못 자르고 자꾸 옆에 두니까 힘든 거야. 자꾸 스마트폰으로 그 사람들 관찰하고 얘기 듣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봐봐,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동생 입장 이해 안 해주잖아요. 파로르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동생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 아무도 없어요. 정이 무섭습니다. 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정이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정이 더 많습니다. 우리 정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거고 다 뭐 득이 되고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정이 악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극악입니다. 극악. 우리 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정문화도 내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약해져야 되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정도 적당히 가져야지. 무면하게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해 아버지는 엄마 인생도 신경 쓰지 마세요, 파로르님. 엄마 인생도 신경 쓰지 마. 엄마 그냥 그대로 살게 놔두세요, 뭐. 알아서 살게 놔둬요. 왜 그런 걸 님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님이 그렇게 벌린 것도 아니잖아요, 파로르님. 다시 한번 얘기하자. 님 피해자야, 피해자. 피해자인데 내가 피해를 당해놓고 왜 내가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야. 신경 안 쓰고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로님도 문제가 그거예요. 빨리 이런 판단했으면 신경 안 쓰고 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겪고 있는 공경을 쉽게 털어놓기 힘들었겠죠. 타로르님도 좀 이해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여기 아니면 사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해요. 이게. 근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아버지는 아버지나 부르지 못할 정도 그냥 준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그냥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동생도 내가 봤을 때는 그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키워준 정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는 게 하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그걸 판단하지 못한다? 그럼 그 동생이라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요? 엄마는 재산이 좀 있어서 엄마는 상속 문제가 있긴 해요. 엄마 빌라 하나 물려받았다고. 근데 엄마 빌라 하나 물려받아도 님한테 뭐 떨어지거나 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님이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님이 이미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나가 살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신경 안 쓰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재산 상속도 뭐 그쪽에 살아서 하겠죠. 님은 이미 출가 외인이라는 거야.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라는 말은 남이라는 거예요. 남. 그들 문제야. 그들. 나 빼고 그들 문제예요. 그들 문제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 재산 분쟁이 나라도 그쪽에 살아서 하겠죠. 자기 그 세 명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뭘 하든 뭐 이미 거기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전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하고 엮이지도 말고요. 명절날 찾아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요. 그냥 내 인생만 신경 쓰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난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할게요. 더 확실하게 얘기해줄게. 님이 이 환경을 못 벗어나잖아. 그러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건 뭐 상담센터를 가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도 상담센터 가봤잖아. 정신과 의사 가봤잖아요. 해결 못 했잖아요. 아마 그분들도 내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끊으라고. 근데 이걸 안 끊고 뭐 상담을 받는다 한들 뭐가 나아지겠냐 말이야. 들을 때 그때 잠깐뿐이겠지. 아니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는데 백날 내가 뭐 돈 쓰고 약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게.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관계 개선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도님한테 중요한 건 내 인생이 내 인생. 파도님 본인 인생. 가족들의 인생이 아닙니다. 동생, 엄마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인생, 내 인생을 찾아가려면 가족들의 개인사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철저하게. 빠지셔야 되는 거야. 왜냐?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의 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정으로 호소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이미 아무리 정운운하고 어떻게 뭐 설득한다 해도 본인만 힘들다는 거. 100번, 1000번 하라고 본인만 힘들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 사람은 안 바뀝니다. 동생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난 동생이 절대 좋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참에 아예 소식도 안 듣고 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안 쓰고 살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고 덜 고통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본인을 자책하지도 마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마세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시간 동안 님 붙잡고 얘기한 건 내가 님 보고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 한 가지도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없으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죄인 아닙니다, 님. 어깨 피세요. 본인이 가장 중요한데 왜 본인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느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지밖에 모르네. 치사하게 지만 나왔네.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시고 내 인생만, 내 행복만, 내 먹고 살 것만 그것만 생각합시다.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파로드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엄청 근사한 거나 엄청나게 막 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파로드님.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것도 멀리서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 환경에서.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분리시키라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안고 계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동안 얼마나 아픔이 많이 크셨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얘기해가지고 좀 마음의 어떤 그런 응어리를 좀 없애셨으면 좋겠, 아, 죄송합니다. 좀 없애버리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덜 아프고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